지우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남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태준 씨.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50세에도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올해 50살 대학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후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금기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50세 여자와 55세 남자. 남편의 은인이자 10년을 기다린 남자.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과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30살에 결혼했으니까요. 남편 성훈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초부터 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여러 곳 다녔는데 남편 쪽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마음이 무거웠죠. 시댁에서 눈치를 주고 친정에서도 뭐라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둘이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IT 중견기업에서 일했어요. 연봉도 괜찮았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강남 쪽 아파트로 이사했고 제법 여유 있게 살았어요. 제가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었어요. 남편이 퇴근도 하지 않고 집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일찍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잘렸어. 오늘자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만에 집을 정리했어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작은 투룸으로 옮겼습니다. 20년 동안 모았던 짐들을 거의 다 팔아야 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다 말다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청소 용역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지원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병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요. 처음 한 달은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구직 활동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혼자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발바닥이 아픈 것도 소독약 냄새도 환자들 대하는 것도 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5층 내과 병동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적셔서 바닥을 문지르고 물기를 닦아내고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환자 보호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제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지우 씨 아니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는 살짝 센 스타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넥타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작게 웃었어요. 이태준입니다. 성훈이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태준, 남편의 전 직장 상사였어요. 10년 전쯤 남편이 회사에서 실수로 큰 손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잘못 계산해서 납기를 어긴 거였어요. 징계위원회까지 넘어갈 뻔했는데 태준 씨가 책임을 나눠지면서 남편을 감싸줬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가벼운 경고로 끝났어요. 그때 태준 씨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태준 씨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고 남편은 그 회사에 남았으니까요. 아, 태준 씨,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물을 뚝뚝 흘렸어요. 더러운 청소복 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지우 씨, 태준 씨가 저를 가만히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2년 전부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엔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여유롭게 지냈는데 지금은 병원 청소부라니. 성훈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구조조정으로 2년 전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 씨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입원하셔서요. 5층 512호실에. 태준 씨가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편찮으세요? 폐렴이라서요. 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태준 씨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우 씨, 죄송한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성훈이 일로.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청소해야 할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태준 씨 표정을 보니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올게요. 저는 걸레를 양동이에 넣고 1층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팀장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10분만 자리 좀 비워도 될까요? 그래요. 다녀와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푸석하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50살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병원 1층 카페에서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태준 씨가 벌써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태준 씨가 커피를 밀어줬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2년 동안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성훈이는 지금 뭐하고 지내나요? 집에 있어요. 구직 활동 중이라고는 하는데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보거나 술만 마시니까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태준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성훈이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알려줘도 될까? 태준 씨 얼굴을 보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태준 씨가 자기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고맙습니다, 지우 씨. 천만에요. 남편이 반가워할 거예요. 태준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일로 힘들어하고 저는 저대로 일하느라 바쁘고 서로 위로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버티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 손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지우 씨, 힘내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놓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정신을 차리려고요.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지우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태준 씨도 일어섰어요. 저도요. 어머님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태준 씨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어서 그런 거겠죠. 걸레를 들고 다시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태준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도 따뜻한 눈빛도. 저는 걸레를 더 세게 문질렀어요. 정신 차리자. 남편 상사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태준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저녁에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방이 비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 태준이 형하고 술 한잔하는 중이야. 태준 씨가 연락했어? 응. 오랜만에 만났어.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술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씻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밥공기 하나에 김치랑 계란 후라이. 혼자 먹으니까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9시쯤 됐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태준 씨도 같이 있었어요. 둘 다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남편은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태준이 형하고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같이 왔어.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 씨. 태준 씨는 조금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성훈이가 꼭 오자고 해서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좁은 방에 세 사람이 앉으니까 더 비좁았습니다. 남편이 편의점 봉투에서 소주 4병을 꺼냈어요. 저는 주방에서 간단하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태준 씨는 소주를 따라서 잔을 부딪혔어요. 형, 정말 반갑다. 그래, 오랜만이다. 둘은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회사 다닐 때 프로젝트 얘기, 회식 자리 얘기.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가끔 제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치면 태준 씨는 미소 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술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 형이 아니었으면 나 잘렸을 거야.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프로젝트 일정을 잘못 계산해서 큰 손해를 낸 적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였고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태준 씨가 회의에서 책임을 나눠줬어요. 팀장인 제가 관리 감독을 못한 겁니다라고 말하면서요. 덕분에 남편은 경고로 끝났고 태준 씨는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남편은 그때 정말 고마워했어요. 괜찮아. 그땐 내가 팀장이었으니까. 태준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이 짐 책임까지 나눠진 거잖아. 그것 때문에 승진도 밀렸고 다 지나간 일이야. 태준 씨가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습니다. 지우 씨, 그때 우리 집에 오셨었죠. 저녁 대접해 주시려고. 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감사의 의미로 태준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었죠. 삼겹살에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 태준 씨가 맛있게 드시면서 계속 칭찬했어요. 지우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때 태준 씨 눈빛이 이상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그때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태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소주를 계속 마셨습니다. 11시가 넘어갔어요. 소주 4병이 다 비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취한 것 같았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풀렸습니다. 형,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자고 가. 그래도 당신도 괜찮지?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불편하시겠지만요. 태준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방에서 이불을 하나 더 꺼냈어요. 안방에 남편 이불과 나란히 깔았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2개가 거의 붙어 있었어요. 남편, 태준 씨, 저 이렇게 나란히 누울 자리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고 나면 항상 그랬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태준 씨가 누워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옷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태준 씨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뭔가 느껴졌습니다. 시선 같은 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태준 씨일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쪽에서 태준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러다 정말로 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꿈도 없이 그냥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자는 척 했습니다. 태준 씨가 소리 안 나게 천천히 이불을 개고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평소와 똑같은 길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 자꾸 태준 씨가 생각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남편의 전 상사를 만나서 그런 거겠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5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12호실 앞을 지날 때 멈칫했어요. 태준 씨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방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아직 안 왔겠지? 저는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정장 차림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모레쯤 퇴원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태준 씨가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지우 씨, 어젯밤에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훈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말을 흐렸습니다. 태준 씨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우 씨도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 태준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내 12시에 퇴근하는데요. 그럼 12시에 병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태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고는 512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하지만 그날 오전 내내 시계만 봤어요. 12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12시가 되었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푸석하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나갔어요. 태준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승용차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 씨, 태준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타세요. 태준 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차 안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차 안. 남편 차는 늘 담배 냄새와 먼지로 지저분했는데 태준 씨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갈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웠어요. 파스타 한 접시가 3만 원이 넘었습니다. 편하게 고르세요. 제가 살게요. 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신 겁니다. 네. 태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성훈이 일자리.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날 것 같거든요. 성훈이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태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훈이가 예전에 저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태준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우 씨. 네. 태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우 씨는 어떠세요? 계속 그 일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요. 다른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우 씨는 충분히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을 흐렸어요. 50살의 청소부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태준 씨가 가끔 제 얼굴을 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식사를 마쳤어요. 태준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제 오피스텔이 근처인데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피스텔이요?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태준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잠깐 커피만 먹고 갈게요.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5분쯤 갔을까요?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태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넓은 거실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였어요. 태준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설탕 넣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조금 가까웠습니다. 지우 씨. 네. 태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따로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10년 전부터 지우 씨를 좋아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라고요? 성훈이가 지우 씨를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친구 부인인데. 그래서 10년 동안 참았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지우 씨를 다시 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태준 씨, 지우 씨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태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준 씨가 제 뺨에 눈물을 닦아줬어요. 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부담 드렸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숨결이 느껴졌어요. 지우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 태준 씨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는데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살짝만.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태준 씨 손이 제 뒷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른 손은 제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태준 씨 어깨를 잡았습니다. 키스가 길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태준 씨가 잠깐 입술을 떼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다시 입맞춤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혀가 들어왔고 달콤했어요.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 너무 아름다워요. 태준 씨의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왔어요. 목선을 따라 천천히. 소름이 돋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준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지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태준 씨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끌어안고 있었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태준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우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10년을 참았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준 씨 손이 블라우스 단추에 닿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찬 공기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쇄골에 입맞춤했어요. 뜨거웠습니다. 지우 씨,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태준 씨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이었습니다. 벨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고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앉았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다시 채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점심 안 먹었어? 남편 목소리였어요. 아, 동료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래, 저녁은 뭐 먹을까? 집에 가서 해 먹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성훈이죠.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지우 씨.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 씨, 태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오늘 후회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태준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태준 씨도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태준 씨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나,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하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자꾸 태준 씨가 생각났어요. 오피스텔에서의 그 키스가,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복도를 닦으면서도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입술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왔어? 응.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만 봤어요. 저녁을 차리고 함께 먹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다 했어요. 별로 안 맛있어? 아니, 괜찮아.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2년째였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도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등과 등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지우 씨, 잘 지내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네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자꾸 생각나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하고 싶은데.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6시에 병원 앞에서 뵐게요. 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6시에 병원 앞으로 나갔습니다. 태준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 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한강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경치가 좋아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그날 이후로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태준 씨가, 저도요. 하루 종일 지우 씨만 생각했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10년 동안 결혼 안 한 이유가 지우 씨 때문이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여자를 만나봐도 자꾸 지우 씨가 떠올랐어요. 지우 씨 웃는 모습, 음식 만드시던 모습, 다정하게 말하시던 모습,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지우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태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우 씨는 어떠세요? 성훈이와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 같아요. 말도 별로 없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2년 전부터요. 회사 잘리고 나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정말 외로웠어요. 그때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태준 씨가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줬어요. 지우 씨, 제가 지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었어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의 외로움도 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저도 외로웠어요. 집에 가면 텅 빈 집뿐이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니 한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태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태준 씨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지우 씨, 네, 지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태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품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어요. 지우 씨, 제가 지우 씨를 지켜드릴게요. 고마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지우 씨, 태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다음에 제 집으로 올래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태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토요일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 정말 가는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그 사흘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병원 직원 모임 있어서 저녁 늦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남편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TV만 봤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0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하지만 태준 씨는 저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용기가 되었어요. 오후 6시 택시를 타고 태준 씨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12층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태준 씨가 서 있었어요.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의 정장 차림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지우 씨, 어서 오세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태준 씨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지우 씨를 위해서요. 태준 씨는 매너 있게 의자를 빼줬고 저는 공주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함께 식사를 시작했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태준 씨가 저를 가만히 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지우 씨,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저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긴장을 풀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준 씨가 접시를 치우고 소파로 와서 제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지우 씨, 많이 떨리세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떨려요.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 씨,
네. 오늘 후회하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태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이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을 마주 봤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웠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태준 씨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척추를 따라 올라가더니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저도 태준 씨 목을 끌어안았어요. 키스가 더 길어졌고 숨이 가빠졌어요. 태준 씨가 잠깐 입술을 떼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어요. 지우 씨, 침실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함께 침실로 걸어갔어요. 침실은 어두웠습니다.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큰 침대가 보였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천천히 침대에 앉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우 씨, 네,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태준 씨가 다시 입맞춤했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했어요. 천천히 저를 눕혔습니다. 제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목선을 따라 내려왔어요. 쇄골을 스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지우 씨,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블라우스 첫 번째 단추가 풀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찬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 손길은 뜨거웠어요.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쇄골에 닿았어요. 더 아래로. 아,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 씨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도 태준 씨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피부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키스가 계속됐어요. 입술, 목, 어깨. 태준 씨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 몸을 탐색하듯이 저도 태준 씨 등을 쓰다듬었어요.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지우 씨,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도요. 숨이 가빴습니다. 남은 옷들이 벗겨졌어요. 천천히, 하나씩, 완전히 마주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위에 몸을 포겠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우 씨, 사랑해요. 저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고 저는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태준 씨는 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태준 씨를 봤습니다. 우리 정말 한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몸이 나른했어요. 어젯밤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눈을 떴고 저를 봤습니다. 지우 씨, 깨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태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에요. 태준 씨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지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로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태준 씨 품에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피스텔에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병원 야근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태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여자로 대해줬어요. 아름답다고 말해줬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술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왔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밝아 보였어요. 응. 일찍 끝나서. 여보,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소파를 톡톡 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태준이 형한테 연락 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형이 자기 회사에 자리가 났다는데 나보고 오래. 정말? 응. 면접은 형식적인 거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만이야, 여보. 2년 만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준 씨가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남편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2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나 진짜 한심한 놈이었지? 술이나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병원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게.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재기할 거야. 남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너한테도 잘할게. 예전처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지금?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품이 낯설었어요. 태준 씨 품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안 마셔? 끊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회사는 어디야? 강남이야. 태준이 형 회사. 출퇴근 괜찮겠어? 응. 지하철로 40분이면 돼. 남편이 밥을 잘 먹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식욕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응?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놈이랑 아직도 같이 살아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잘할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데 태준 씨가 생각나다니. 저는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태준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태준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얘기할 게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네. 저녁 6시. 태준 씨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태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태준 씨 회사로 간대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성훈이는 예전 제 부하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못 지켜줬던 걸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었어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가 힘들어하는 게 싫었어요. 성훈이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 지우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태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우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저는 태준 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태준 씨가 가만히 들었어요.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 씨가 선택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태준 씨.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인가, 태준 씨인가, 20년의 결혼 생활인가, 새로운 사랑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취업 관련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야근 끝났어? 응.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여보,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이제 내가 병원 그만둬도 돼. 그래. 응. 내가 벌면 되니까. 너 그 일 힘들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흘렀고 저는 소리 안 나게 울려고 노력했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태준 씨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일이 좀 많긴 한데 할만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내가 살게. 외식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근처 삼겹살집에서 오랜만에 둘이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다. 그치? 응.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제 병원 그만둬도 돼. 내가 벌면 되니까. 아직은 괜찮아. 왜? 힘들잖아. 조금 더 다녀볼게. 사실은 태준 씨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있어야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야, 당신 피곤하잖아. 남편이 웃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태준 씨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준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내일 만날 수 있어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뵐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태준 씨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열자 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요.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준 씨, 지우 씨, 먼저 말씀드릴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 씨가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는 이해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우 씨,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랑해요. 그럼 됐어요. 태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준 씨, 지우 씨, 오늘 마지막이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럼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입맞춤했습니다.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간절했어요. 지우 씨, 태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잡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태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지우 씨. 저도 사랑해요.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옷들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뜨거웠어요. 태준 씨 손이 제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도 태준 씨를 감쌌어요. 지우 씨, 너무 아름다워요.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태준 씨, 네, 지우 씨. 오늘은 천천히 해요. 알겠어요. 태준 씨가 정말 천천히 움직였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저도 태준 씨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모든 게 느리게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안았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지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태준 씨도 깨어 있었습니다. 지우 씨, 네, 행복했어요. 지우 씨와 함께한 시간들,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요. 태준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지우 씨, 제게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태준 씨도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사랑해요, 지우 씨. 평생 사랑할 거예요. 저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입술을 뗐어요. 안녕히 가세요, 지우 씨. 안녕히 계세요, 태준 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사랑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웠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태준 씨는 가슴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 행복하세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성실하게 출근했어요. 저녁마다 집안일을 도왔고 주말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다정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끔 태준 씨가 떠올랐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그 따뜻한 품이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나?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태준 이사님이 저녁 초대하셨어. 같이 가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왜? 이사님이 꼭 같이 오래.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녁 6시,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준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성훈이 요즘 일 잘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태준 씨와 눈이 마주칠까봐. 지우 씨도 이제 병원 그만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다니려고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떨림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두 분 천천히 계세요. 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이사님. 제가 바래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태준 씨가 저를 한번 봤어요. 눈빛에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멀어지는 태준 씨. 안녕히 가세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왜? 나 같은 놈이랑 아직도 같이 살아줘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다시 시작해줘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투룸이었지만 이제 따뜻했습니다. 씻고 올게.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태준 씨, 행복하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해? 그냥 밤하늘 보고 있었어. 예쁘다, 그치? 응. 남편이 제 옆에 섰어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안았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새로 시작하는 것. 태준 씨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손 내밀어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우는 20년의 무게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아닌 오래된 인연을.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